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새정치연합의 내홍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대표 간 아주 막판 극적 타협의 여지는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이 제1야당의 분당이 현실화될지 요동치는 정치판 전문가들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이두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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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의원 내일 입장을 밝힌다 그러는데 탈당 쪽으로 좀 기울어졌다 이런 보도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지난 29일이죠. 29일 날 그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네. 또 2차 기자회견을 했고. 일요일 일의 남자가 됐죠, 그렇습니다. 요즘에. 예. 혁신 전당대회를 요구를 했고. 예.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떠한 제안도, 어떠한 물음도,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겠다. 예. 이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그거에 대한 대답이 문재인 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측근인 차재성 총무본부장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나온 얘기들이 예. 사실상 그걸 거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중재하는 중진들에게도 당신들이 먼저 용퇴를 해라. 뭐 이런 얘기들까지 그렇죠. 나오는 이런 상황이고요. 황금 지역구 다 갖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의 혁신안 10가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미 때가 늦은 거고요. 예. 그다음에 한명수 전 총리, 그다음에 당원 제안 얘기 예. 하잖아요. 그런 얘기도 사실 법적으로 이미 한명숙 총리는 당원이 아닌 상황인 거고. 예. 네. 그다음에 읍참마속 한다면서 측근들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현역 실세 측근들, 그다음에 86그룹들, 그다음에 친노 다선 중진 의원들, 예. 이분들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상 안철수 전 대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야당의 주도 세력이 바뀌어야 된다. 예. 다음 총선에서. 그러려면 현재의 지도체제와 문재인 대표와 친노가 다수로 있는 이 상황으로는 당이 변화할 수 없다. 예. 네. 이런 결론에 이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예. 좀 들어서 내일 아마 기자회견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탈당 쪽에 무게중심이 좀 두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기자회견을 이제 이틀 전에 발표를 했는데 사실상 송호창 의원의 입을 빌려서 탈당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이틀 동안의 시간 동안 문재인 대표와 약간의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한 거의 3주 연속으로 야당에서 일요일마다 중요한 기자회견을 네. 하면서 이슈를 선점하고 있죠. 예. 일요일날 사실 그 시간에 기자회견을 하면 일요일날 내내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그렇죠. 없고 월요일날 신문도 그게 이제 헤드라인으로 헤드라인이죠.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야당에서 이 부분을 이제 주도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것도 시간을 계속 두고 있는 게 공식적인 최후 통첩이라고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때도 안철수 전 대표 입장은 문재인 대표에게 최후 통첩을 하지만 탈당 얘기를 본인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고요. 맞아요. 그리고 네. 그거에 대해서 바로 그날 얘기를 아니면 며칠 후에 이제 시한을 두고 언제까지 얘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지 않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시간이 한 일주일여 흐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위 체제라든가 아니면 막판에 협상 가능성, 타결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처럼 일정 부분 정치적인 행보가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에 예. 대기종군 형식으로 할 경우에 본인의 존재감이라든가 리더십 여러 가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또 탈당을 했을 때 그럼 어느 정도의 인원이 따라 나올 것인가 아니면 내년에 총선에 있어서 야당이 분열되는데 가속화함으로써 본인이 총선 패배에 있어서 일정 예.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숙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유예 기간을 두면서 문재인 대표에게 공을 넘긴 게 아닌가 그래서 막판 가능성 타협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지켜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도 네. 있고요. 예. 사실은 이제 송호창 의원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 네. 지금까지 간철수라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최근에는 강철수로 이제 예. 이미지 변신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먼저 언론의 상당 부분 이런 얘기가 나감으로 인해서 이 자체가 이미 굳어진 거죠. 네. 이제는 예. 되돌리기 어려워진.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 되면 안철수 전 대표가 나와서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히 문재인 대표가 뭔가 본인이 사퇴를 한다든가 네. 혁신 전당대회를 받아들인다든가 예. 이런 상황 변화가 없다면 예. 그 네. 상황이 이대로 가는 거죠.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문재인 대표가?
아, 됐어. 그래, 나 이제 내놓는다. 뭐 이럴 가능성은. 문재인 대표 개인으로 본다면 예. 그러고 싶겠죠. 네. 아하. 그러고 싶겠지만 문재인 대표를 둘러싼 친노 다수파, 예. 친문 세력들의 어떤 생사해탈권이 같이 있다고 봐야죠. 총선에서의. 그리고 그 세력들이 이미 문재인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48%를 득표했기 때문에 네. 이 48%에서 3%만 더하면 예.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예. 그래서 네. 우리 세력이 야권의 중심 세력이 돼서 가야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변화가 없는 한 제가 보기에는 사퇴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사실 그 창당을 하려다가 사람이 없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민주당으로 예.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이번엔 만약에 탈당한다면 좀 분위기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안철수 대표가 탈당을 하고 또 다시 당을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지금 다시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에 들어와서 새정치란 이름을 갖고 들어왔다가 또 나가면서 이제 새정치란 이름을 갖고 나갈 수도 있겠죠. 예. 야당은 지금 당명을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생각을 갖고 정치를 할 것인지 저희한테 지금 몇 년, 한 3, 4년 동안 보여준 게 없거든요, 사실은. 예. 초선 국회의원이 돼서 의정 활동도 뭘 그럼 보여줬냐.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 딱히 생각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렇다면 지금 나가서 어떤 세력을 만들든 뭐 무소속 연대를 하든 신당을 창당하든 신당 세력과 연대를 하든 어떤 모습을 보이든 왜 본인이 정치를 해야 되고 본인이 왜 야권 중심 세력이 돼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야권을 끌고 나가겠다 이런 예.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도 보여준 게 없고 지금 기치를 걸고 나갈 때 어떤 기치 아래서 어떤 가치 아래서 예. 연대를 해야 된다는지 설득도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그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지 않으면 내일 그 기자회견에서 네. 얼마나 그 현역 의원들이 명분을 예. 갖고 따라 나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근데 좀 전에 김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야당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야당의 대선 후보군들이 훨씬 많고 여당보다 네. 야당의 후보군들의 지지율을 합치면 다음 대선에 있어서 자신들이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총선에는 전력을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이합 집산의 모습을 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몇 명이나 따라 나갈까요? 혼자 나가가지고는 이거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아마 그 뭐 단계별로 여러 그 정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단계별로요? 네, 그렇습니다. 의원들 한 번에 그냥 확 나가고 이건 아닐 거다. 의원들 개인별로 어떤 지역구 사정도 있을 거고 뭐 그다음에 20%그 선출직 그 네. 평가위원회 예. 그것이 마무리될 즈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1차로 지금 유력하게 거명된 의원들이 몇 있습니다만 예. 대략 한 5명에서 한 10명 정도 안철수 전 대표가 먼저 결행을 하고 난다면 네. 난다면 1차로 한 그 정도 되고 2차로 지금 예상되는 게 김한길 전 대표의 그 계보라고 할 수 있는 예. 이분들이 태도가 어쩔 것인가가 좀 중요한 변수가 핵심 키가 될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높죠. 그게 이제 네. 그것이 원내 교섭단체 수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예. 뭐 이걸 좀 가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3차는 이제 평가위원회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평가위원회의 명단이 발표되기 전에 예. 결행을 해야 되겠죠. 예. 네. 뭐 그렇게 된다면 일단 교섭단체는 넘을 것 같고요. 예. 많게는 한 3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뭐 나오기로는 1차로 이제 문병호 의원, 뭐 송호창 의원, 황주홍 의원, 뭐 유성엽 의원 이런 얘기들이 뭐 쭉쭉쭉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는 사실 모르겠거든요. 방송에서 막 거명해도 됩니까? 아니 뭐 본인 뭐 이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워낙 근데 비주류로서 거기에다가 많은 이제 얘기를 뭐 했었으니까.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좀 거론이 될 수 있고요. 아. 예,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이제 민진모 했던 의원님들, 그다음에 예. 지금 구당 모임 하고 있는 의원들, 뭐 이런 분들 중에 상당수 많이 있고, 그다음에 언론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호남 지역구 예. 의원들이 상당수 포함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호남 민심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예. 근데 네. 또 이제 안철수 의원 대표 입장에서는 호남 쪽 의원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을 또 원치 않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두 가지거든요.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에 대한 반감도 있고 그렇고 거기에다가 호남 국회의원들에 대한 반감도 많아요. 호남 민심이. 아. 네. 왜냐하면 가능하면 호남 출신, 그러니까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앙 정치에 나가서 뭔가 좀 큰 정치인이 되고 예. 전국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좀 경쟁을 하는 바닥이었으면 좋겠는데 예. 네. 마치 자기 자리만 지키고 그다음에 동네에서 골목대장하는 수준의 네.
정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남 민심이 굉장히 질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현재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호남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 부분 많이 움직일 가능성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천정배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와 손을 잡을까요?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의원의 숙제 중에 하나는 그 호남의 민심을 어떤 식으로 반영해야 될 건가. 그러니까 호남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은 경우에 그 네. 탈당한 사람들과 그 연대를 이룰 경우에 지역 정당으로 어떤 국한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예. 수도권에 있어서 영향력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근데 호남 지역 민심을 끌어안기는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번 총선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류를 할 건가 아니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총선이 끝나고 나서 대선으로 나아가면서 합류할 것인가 이 방향에 대해서 민심을 좀 살펴볼 것 같은데요. 예. 또 안철수 의원의 과제는 그거겠죠. 사실 10대 혁신안을 내놓으면서 부패를 척결하자 그래서 새누리당은 벌써 당원 당규에 반영이 돼 있는데 유죄 판결로 확정이 된 사람에 네. 대해서 뭐 이제 그 탈당 조치라든가 아니면 이 부분은 뭐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는 해결이 됐죠. 두 예. 번째는 또 기소가 된 사람, 기소가 되더라도 당원권을 정지해서 이제 공천을 못 총선 받게 하는. 출마 자격을 예. 제한하자 이건데요. 그럼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을 어떻게 할 건가? 예. 박지원 의원을 그럼 받아들일 건가 말 건가? 왜냐하면 상징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예. 호남에서.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면 본인이 내놓은 혁신안하고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아하. 근데 이런 분을 다 빼면 그러면 또 어느 정도 탈당 윤원이 되고 세력이 형성될 것인가? 예. 그래서 그리고 그게 새 정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아주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번 상황에서 김한길 전 대표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만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고 실제로 모든 권력의 거중 조정을 하는 분은 김한길 전 대표라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당을 만들어 본 사람도 김한길 전 대표고 전략을 짜는 사람도 김한길 전 대표인데 김한길 전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를 도울까? 이 부분이 안철수 전 대표의 신당 행보에 큰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안철수 전 대표의 결심이 중요하겠죠. 예. 왜냐하면 그 결심을 결행하고 나면 김한길 전 대표로서는 안철수 전 대표를 돕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일 겁니다. 돕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밖에서 새정치연합을 만들어서 독자 신당을 하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를 민주당과 통합하게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김한길 전 네. 대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 대표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멘토 역할을 상당 부분 했던 네. 사람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일정 부분 안철수 전 대표의 앞으로 정치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도움을 안 주면 안 되는, 예를 들면 가만히 새정치민주연합을 독자 세력을 하도록 안철수 대표를 놔뒀다면 예. 지금 상황에서는 분당이나 뭐 분열이나 이런 소리 안 듣고도 예. 계속 갈 수 있는 상황에 쓸 수 있는 거 그랬죠. 아닙니까? 네. 근데 합쳐졌다가 다시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지금 그 야권의 새정치연합의 주류 예. 친노는 분열 프레임을 자꾸 씌우려고 합니다. 분열 프레임. 예. 네. 그러니까 야당 분열, 야권 분열이 되면 새누리당이 어부지리 하는 거 아니냐. 예, 예. 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야권이 그 분열에서 야권에 대치했던 선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85년 12대 총선에는 민한당을 대치한 게 신민당이었고, 아, 예. 그다음에 88년 13대 총선에서는 평화민주당이 제1야당이 됐고요. 아, 예. 그다음에 96년 15대 총선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가 당시에 이기택 민주당을 대체하는 예. 이런 야당 대체했던 선거가 많았고요. 아. 특히 96년도에 새정치국민회의가 79석을 얻었고 예. 97년도 대선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을 본다면 예. 꼭 그러니까 통합하고 단합해서 선거를 해야만 이기고 정권 교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네. 전례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통합하고 단합해서 당을 바꿔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상황이 다르지만 그게 최선이지만. 그렇지만 그 내부의 기득권 때문에 내부의 자정 노력이 전혀 통하지 않은 상황이 된다면 외부의 세력을 만들어서 결국은 깨는 수밖에 없는 예. 이런 상황이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번 총선이 야권의 대체 세력이 성공할 수 있냐 없냐. 예, 네. 예. 제1야당을 놓고 기존의 야당 세력과 새로운 대체 세력이 제1야당이 누가 될 것이냐. 예. 이것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이렇게 싸움을 하는 모습이 국민들 보시기에 그닥 좋아 보이지 예. 않을 것 같은데 또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두 두 분 분 다 올라. 네, 지지율이 올랐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아니면 저희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지지층이 결집한다고 하죠. 어떤 네. 이슈가 있었을 때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중도 세력이나 어떤 균형을 잡아주는 세력 중에는 그 국민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보통 때 이제 여론조사를 할 때 선거 직전에 이제 보통 여론조사를 할 때는 지지층을 특별히 보여주지 않다가 네. 이제 정권, 지금 여당에 대한 견제 세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사실 야당이든 지금 제1야당을 만들어주든 아니면 다른 제3세력에게 견제에 힘을 실어주든 그쪽을 지지하는 예. 그 결집하는 모양새를 갖춰주죠. 그러니까 야당의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여당이 선거에서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닙니다. 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여당을 견제하려는 세력은 선거 때 어떤 선택의 순간에 지지층, 결집세를 보여주는 모양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기회를 봐서도 여당 입장에서는 긴장해야 되죠. 네. 우리가 지지율이 높았다고 해서 선거에서 우리가 이 지지율이 그대로 의석수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삼자 필승론의 자만에서는 예, 맞습니다. 박살날 가능성이 있죠. 수도권 지역에서도 삼자 필승, 야당은 두 쪽의 후보를 낼 수도 있고 세 군데에서 후보를 낼 수도 있으니까 일대 다자 구도가 됐으니까 새누리당에 예. 유리할 거다. 그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사회 심리학처럼 그 개개인의 선택은 몰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균형을 잡아주는 선택을 네. 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당은 이 입장에서는 또 긴장할 국면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강진 토굴에 계신 이 손학규 전 대표는 어떨까요? 이게 플레이어로 나오실까요? 안철수 전 대표를 좀 도와줄까요? 아니면 더 자명을 하실까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총선 전에는 반드시 역할을 할 걸로 보입니다. 아, 이번 총선에 그럼 역할은 확실히 할 거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학규 전 대표가 강진 토굴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보다 큰 정치, 예. 마지막 남아있는 뭔가의 자기의 어떤 도전,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아니면 토굴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역대 그 대통령들이 은퇴를 했다 다시 복귀하신 분이 그러니까 성공한 케이스가 김대중 대통령이고요. 그렇죠. 실패한 케이스가 이해창 총재인데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당을 만들고 총선도 지휘하고 대선에 직접 갔던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이해창 네. 전 총재 같은 경우에는 대선 직전에 마지막 이제 그 삼수할 때요. 예. 대선 직전에 나왔어요. 예. 그러면 성공 케이스는 총선 때부터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뭔가 역할을 하는 이런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안전하게 대선 직전에 당이 도저히 이렇게 가서는 예. 안 된다. 네. 새로운 대안을 손학규 고문을 모십시다. 이렇게 예. 주장하는 측근들도 있을 겁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손학규 고문을 모실 그럴 상황은 절대 안 올 겁니다. 왜냐하면 네. 다른 주자들이 많기 때문에. 예. 네. 그러면 손학규 전 고문이 마지막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으로 간다면 예. 총선 전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돼요. 어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좀 반드시 온다고 보는데 예. 지금 새정치연합이 어떤 분열해 가는 과정, 분당해 가는 과정을 보고 어떤 야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것인가를 예. 판단하고 예. 자기 측근이나 그 핵심적인 사람, 정치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예. 이렇게 하면서 도와줄 사람들을 선정하면서 예. 선거 지원 활동으로 정계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네. 아, 본인이 직접 출마하거나 이 가능성보다는 본인이 출마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이두화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